네, 안녕하세요. 방구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메디컬 정리 2탄 표준 점수 반영 대학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목차가 지난번에 이어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깡표점 획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 기본적인 용어들을 이해해 두시면 수능 끝나고 설명회라든지 컨설팅 받으러 가실 때 조금 다른 분들보다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용어가 너무 어렵고 좀 복잡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 정리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라든지 뭐 유튜버들 그 다음에 입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그냥 표준 점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과목별 유불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깡표점 대학이랑 획득비 대학으로 구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엑셀 파일엔 이걸 다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깡표점 반영대학의 예시로는 서울대가 있어요. 이따가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건 작년 수능 성적표입니다. 이 성적표를 받으면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나와 있는데, 이 아래는 서울대의 점수 계산 방식이에요. 자, 국어 영역 성적표에 기재된 그 표준 점수 그대로 130점, 수학 그 점수 145점에 1.2를 곱한다. 자, 탐구 뭐 기타 과목들 과목별 표준 점수의 합에 0.8을 곱한다. 네, 이 친구들 합에 0.8을 곱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영어는 감점으로 이렇게 들어간대요. 1등급이니까 감점이 없겠죠. 그래서 이 점수 계산을 한 걸 보면은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네,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130, 수학 표점에 1.2 곱한 거, 탐구 표점에 0.8 곱한 거, 그 다음에 영어, 뭐 한국사 감점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서 총점이 계산이 됩니다. 서울대 뭐 내신 반영 이런 건 둘째 치고요. 아무튼 이 깡표점 반영 대학은 이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 점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가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대학이 이제 국수의 유불리가 있어요. 국어 수학 과목의 유불리가 100분위 대학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지난번 시간에 화작 100점 같은 친구들은 100분위로는 99인데 이제 표준 점수 차이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00분위를 100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 맞았는데 표준 점수상 위로 그냥 308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매 96점부터 100점까지 100분위 반영 대학에선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동률이에요. 뭐 하나를 틀렸건 두 개를 틀렸건 전부 다 동률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엄매 100점 친구들은 그냥 이 371명이 갑인 거예요.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수학 한번 볼까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 100점 맞은 친구들은 100분위에 있어서는 모두 다 동률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목별 유불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표준 점수는 뭐 2점 3점 틀린 친구들은 143이고 미적분 다 맞은 친구들은 145. 그러니까 난 분명히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표준 점수가 3점이나 차이 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적 97점 8점 친구들 몇 명 없기는 하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 미적 92점 이 친구들은 4점 2개 나간 거죠. 4점 2개 나갔는데 100분위 대학에서는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99랑 100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표준 점수로 놓고 보면 미적 만점이랑 6점이나 차이 납니다. 이러면은 상위 메디컬은 쓰기가 진짜 어렵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들은 국어 탐구 잘 본 경우에는 100분위 대학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있는 그대로예요. 지난번 국어 수학 점수 조합을 가져와 보면은, 자, 왼쪽은 원점수예요. 합법과 작문 성적, 언어와 매체 성적, 그 다음에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누적 인원. 이거 이제 그 평가원에서 채점 결과 다 공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12월 8일, 9일 그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 딱 조합을 해 둔 거예요. 조합을 해 둔 건데, 같은 100분이라도 표점합이 다를 수 있고 표점합이 같더라도 100분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누적 100분위가 어디에서 잘 뽑히는지 같은 것들을 알아두면 좋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국어 수학 본 거예요. 국어 수학 본 건데, 이 꽃은 사실 탐구입니다. 탐구. 이게 작년 물화생지 1과목, 그 다음에 물화생지 2과목인데, 표준 점수, 그러니까 작년 표준 점수 만점 부분에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어요. 물리 다 맞으면 70점, 화학 75점, 생명 72점, 지구 73, 뭐 이런 식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 과목이랑 투 과목 표점 차가 그렇게 크지 않죠.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화학 1은 만점 받으면 표점이 75점이에요. 75점. 근데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다 맞으면 67점입니다. 너무 큰 차이에요. 여기서 이제 깡 표점 반영 대학은 이게 있는 그대로 8점 차이인 겁니다. 아니 난 실수도 없이 다 맞았는데 왜 8점이나 손해를 보고 들어가야 하냐,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가상 데이터로 만든 거예요.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진짜 전 과목 3개인가 4개 틀렸는데 의대 누백이 진짜 안 뽑히던 수험생이 한 명 있었죠. 자, 위의 경우에는 전 과목 7개 틀렸습니다. 엄매 2개 틀리고 미적분 4점 하나 틀리고 그 다음에 화학 2개, 물투 2개 이런 식으로 틀렸어요. 이렇게 잘 안 틀리겠죠. 아무튼 이 친구의 표점합은 411점, 서울대식으로 환산하면 411.60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엔 자, 화작 다 맞았어요. 화작 만점인데 엄매 2개 틀린 거랑 표점이 똑같습니다. 물론 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기아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미적 4점 하나 나간 친구랑 표점 또 똑같습니다. 와, 탐구 지구2 다 맞고 물리는 그냥 3점 하나 나갔을 뿐인데 표준 점수가 67, 67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이 깡표점 반영 대학에선 모두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을 골랐는지 상당히 유의미한데, 국어 수학도 국어 수학인데 요즘 사실 최상위권들은 엄매 되게 많이 하니까 수학도 미적분 많이 하죠. 이 과탐 표점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진짜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올해 또 이슈 중에 하나가 투 과목이잖아요. 이따가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 투 과목 표점이에요. 아까 작년 성적 보시면은 영상 뒤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 물화생지 1이랑 2랑 표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 이 맨 첫 번째가 올해 6월 모의평가예요. 69, 71, 66, 71인데 와, 투 과목 진짜 난리 나죠. 86, 93, 90, 98. 자, 물론 9월에 좀 잡혔어요. 69, 68, 69, 66에서 78, 76, 77, 89. 와, 근데도 차이가 너무 납니다. 차이가 너무 나는데 수능 때 이것보다 잡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한데, 이 G2 과연 잡힐까요? 네, 잡히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못 잡아내고 투 과목 표점이 폭발한다면 이번에 이 투 과목 응시생들이 이 깡표점 대학에서 진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니 그러면 선생님, 저는 표점이 낮은 과목을 골랐는데 어떡해요? 저희 애는 채점 결과 보니까 표점이 너무 낮습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유리한 대학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획득비 대학입니다. 획득비 대학. 자, 이 획득비 대학에서는 이 빨갛게 표시해놨죠. 표점 낮은 과목의 역습. 다른 상황이 아예 연출이 돼요. 자, 예시로는 충북대입니다. 이따가 엑셀 파일 보여드리면서 모든 대학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 이렇게 받았는데, 자, 충북대 표준 점수 계산 방식은 아까 서울대랑 좀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기본 점수에다가 뭘 더하냐면, 자, 내가 받은 점수, 그 다음에 그걸 뭘로 나누냐면 영역별 전국 최고 표준 점수로 나눠요. 네, 그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점수 계산을 하면요, 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생명과학 1, 지구과학 2가 있죠. 자, 생명과학 1에 이 친구가 받은 점수는 47점, 그러니까 표점으로는 69예요. 지구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친구는 요 48점, 66점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점수를 계산할 때 깡표점 대학에선 이 친구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서울대에선 이 친구 점수가 더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충북대 획득비 반영 대학에서는 이 69를 뭘로 나누냐면 본인 과목의 최고 표점으로 나눠요. 만점 표점. 그러니까 이제 69점에서 이 만점인 72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0.958. 자, 이 친구 표점 66이네, 이걸로 무슨 대학 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만점 표점은 67이라 이걸 나누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 G2 친구의 표점, 그러니까 점수
환산이 더 높게 나오는 이런 경우가 연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깡표점 점수 반영대학인 대에서는 요 G2 66점 받은 친구는 답이 없는데, 이 충북대와 같이 획득비 반영하는 대학은 실수 없이 최대한 잘 해냈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살려주는구나, 너무 슬퍼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런 표점 높은 과목에서 내 점수가 너무 낮은 학생은 이제 불리하죠. 반대로. 왜 그러냐면 이제 깡표점 대학에선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획득비 대학에선 나누는 값이 너무 커지니까 환산 점수는 너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그냥 표준 점수로 구분하면 이게 내가 깡표점 대학에서 유리한지 아니면 이렇게 획득비 대학에서 유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아두시는 게 조금 필요하다. 왜냐면 알아두면은 내가 유리한 대학은 이렇게 깡표점 대학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누적 백분위가 좀 잘 나오는 곳들이구나, 가나 다군에는 이런 학교들이 위치해 있구나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깡표점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 다군, 의치, 한약수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시는 총 3군데 쓰죠.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뭐 군의 대학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때 이제 지역 인재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뒀고요. 동아, 인제, 충남, 나군에는 의대는 부산, 서울, 원광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략된 게 아무튼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엑셀 파일이랑 비교해 보시면서 잘못된 것들은 직접 한번 수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깡표점 반영 대학은 그냥 내가 표준 점수 잘 뽑힌 과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혹시 2과목 응시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내 표점이 좀 깡패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 최대 이슈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이제 획득비 반영 대학입니다. 만만치 않죠?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 경상, 울산, 전남, 뭐 건국대 글로컬, 충북 한림, 대구 가톨릭 뭐 이런 식으로, 치한, 약수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 있는데, 이게 이제 만점 표점 낮게 나오는 과목이 올해에도 있다면 그런 과목은 기회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탐구 난이도도 조금 내려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채점 결과를 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실수하지 마세요, 제발. 실수하지 마시고 이런 만점 표점 낮은 과목 같은 경우엔 실수 없이 만점에 가까이 붙이시면은 분명히 누백이 유리하게 뽑히는 그런 곳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보통 이 상위권 의대, 치대 뭐 요 정도 라인에서는 많이들 공유가 되는데, 이런 뭐 지방약대라든지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이런 획득비인지 깡표점인지 생각 안 하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알아두시면 설명 듣는데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 2번째 시간은 표준 점수 깡표점 이렇게 획득비입니다. 이 다음 차시가 제일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어떻게 드릴지 좀 고민 중인데, 아무튼 지금까지 올려드린 자료 같은 거 보시면서 제 올린 엑셀 파일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